네, 세계 음악계의 신성, 떠오르는 별, 선우 예권 씨를 저희 뉴스인에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귀한 손인데 만져봤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우승하는 장면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 같은데 우셨어요? 네, 살짝 사실 거의 우승 이제 결과 발표 직후에 약간 멍 때린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눈가에 눈물이 맺혔었는데. 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든가요? 아니면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나든가요? 그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하는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 예. 보고 나서 이제 제 표정이 너무 약간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표정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고 너무 값진 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 좋았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정인데요. 네. 저 반 클라이번 미국인 피아니스트고 그 반 클라이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계 4대 콩쿠르에 들어간 콩쿠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1962년인가요? 그때 첫 이제 콩쿠르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매 4년마다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그 미국 피아니스트가 이제 58년도에 차이콥스키 우승을 하면서 되게 미국의 영웅이 되면서 이제 콩쿠르도 시작됐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콩쿠르이죠.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사실 모든 연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이 이제 젊은 연주자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이제 연주 기회잖아요. 사실 그만큼 탄탄하게 되게 모든 연주 일정들이 잘 잡혀 있고요. 3년 동안 많은 연주 일정들이 잡혀 있고 예.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니마 마커스에서 그 맘브러치였나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옷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입은 이 자켓도 사실 그때 샀던 거고요. 그 백화점 가서 네. 가서 맘부러치 마음껏 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게 예. 이제 사실 앞으로 있는 투어 일정들하고 다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연주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하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우승한 건 처음이고 과거에 손여름 씨가 2위를 2009년에 했었다고. 네네. 예. 이번에 나이 제한 걸려서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면서요? 그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게. 그렇죠.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에 참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나이 제한에 걸려서 이제 못 나갈 콩쿠르였죠. 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각오로 임하셨어요? 사실 이 콩쿠르를 다시 도전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해외 연주에 대한 그런 절실함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제 자신의 후회하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돼서 그거라면은 이제 제가 사실 제 순전히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 때문에 큰 콩쿠르에서 이제 1차에서 떨어지고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곡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곡을 바꾸게 돼서 일주일 만에 새로운 곡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악보를 보고 그때 가서 하게 되면은 누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는 콩쿠르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물론 연주도 청중에 대한 예의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후회 없이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후회 없을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쇼팽 콩쿠르 나갈 때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했었다면서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그 1차 심사 그 예선전이죠. 그때 일주일 전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준비 안 된 프로그램을 냈었었는데 그때 에튜드를 새로 그래서 악보를 보고 갔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에튜드 안에서 이제 곡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적어낸 곡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사실 가서 피아노에 앉는 순간 되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면서 되게 그냥 나가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될 수가 없는 거군요, 연주가.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콩쿠르에서 더 제가 제 자신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이 됐군요. 좋은 약이 됐군요. 그쵸. 이게 좀 직구진 질문인데 조성진 씨가 몇 해 후배죠? 한 서너 해 후배 되나요? 나이로는 뭐 5살 정도 차이가 5살.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조성진 씨가 그 쇼팽 콩쿠르 우승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 들었겠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보다는 네.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한국인 국적으로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이 이제 최초기도 하고 그런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연주자 입장에서는 너무 탐나는 그런 상이기도 하죠. 왜냐면 너무나 그 위상도 높고 모두가 그런 갈망하는 그런 콩쿠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이제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한국을 알아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심지어 지금도 뭐 독일이나 뭐 해외 돌아다니다 보면은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런 관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인 이름들이 사실 너무 어렵고 한데 한국인 이름들도 조금 쉽게 따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조성진은 그 선우예권 씨한테는 라이벌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아나요? 두 사람이? 한번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친분은 가까이는 없는 편이고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너무 바쁘신 친구잖아요. 예. 예. 네, 서로 존경의 시너지 효과를 대상이죠.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에 저희가 짧게 들려드렸지만 어떻게 연주를 했길래 세계를 이렇게 매료시켰을까? 그리고 뭐 콩쿠르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인 중에 최다 콩쿠르 우승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대목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만 들려드릴 수 있다면. 글쎄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이제 슈베르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콩쿠르에서 사실 슈베르트 소나타도 연주하고 또 다른 곡들 연주했는데 네. 그중에 특히 좀 애착이 가고 하는 곡이 슈베르트 가곡 리턴아이라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발매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곡이 항상 연주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들을 때도 그렇고 생각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짠하게 와닿고 그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슈베르트 가곡 리턴아이. 리트나이 무슨 뜻인가요? 그 제목이? 이게 위령가라고 연도문 아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죽은 이를 위로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도 보면 되게 뭉클해지고 그런. 예. 자, 혹시 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곡은 저희가 오늘 준비 못했고 하이든 소나타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 곡도 사실 되게 특별한데요. 예. 왜냐면 사실 이번 콩쿠르에서 제일 많이 다듬고 제가 신경 썼던 곡이 하이든 소나타예요. 왜냐면 그 콩쿠르 전 6번 라운드를 진행하는데 첫 라운드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주하는 곡이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사실 첫 곡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어느 연주회를 가든. 그리고 사실 첫 곡이 잘 되어야지 그 후에도 좀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변 지인 음악 동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곡을 되게 좋게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곡도 감사한 곡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러면 슈베르트의 리트나이는 그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앨범을 앞으로 들으실 들으셔도. 기회가 있습니다. 앨범이 또 나왔고요. 자, 앨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콩쿠르 주최 측에서 앨범 내는 것까지 주관해 가지고 낸 그 앨범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하이든의 소나타 C장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계시니까 뭐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그 방송 전에도 라흐마니노프 3번 하시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게 결선 파이널 곡이었죠. 이번 콘쿠르의 결선 곡이었군요. 네. 자, 이 곡들이 이제 언제 뭐 공연이라든가 뭐 다른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선 9월, 10월 이렇게는 이제 미국 투어가 계속 바쁘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미국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예. 한국 국내에는 이제 10월 달에 협연과 뭐 금호아트홀에서 트리오 하는 연주도 있고 해서 올 것 같고요. 예. 11월에 성남아트 그 센터에서 브람스 최수열 지휘자님과 브람스 협주곡 2번 협연이 있고요. 네. 근데 해외 무대가 많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네. 국내에는 이제 그 연주 때만 잠깐 와서 연주하고 바로 또 떠날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전 그 연주 저희가 하신 모습 봤습니다만은 대체로 평이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다, 연주가 유연하다. 그다음에 힘을 빼고 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젊은 나이에 힘이 잘 안 빠지거든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하는 이런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젊은 연주자인데 어떻게 힘을 빼고 저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이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우선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제 연주를 보면 이제 힘이 많이 빠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나갔거든요. 이제 커티스에서 6년 동안 시모어 리킨 선생님과 배웠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힘을 빼라고 많이 말씀을 그 지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무슨 곡을 치던 힘을 빼고 피아노 소리지만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게 사실상 피아노는 타악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반 악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펄커시브한 그런 타악기적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를 피하고 힘을 빼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유연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항상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지만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게 정말 힘든 거고 네. 이제 피아노로 이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어려운 점인데 그게 되게 이상적인 말 표현 중에 하나죠. 예.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선우 예권 씨의 평소에 이 생활이나 삶도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살아가는 태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주위에서 겸손하고 인성이 좋기 때문에 오래 갈 것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고 해외 무대에서도 매너 좋은 걸로 유명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인간 선우예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게 아쉽고 저의 진행의 미숙 때문에 얘기를 다 듣지 못했고요. 자, 이제 뭐 점점 더 도약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시간 주시면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선우예권 씨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너무 귀한 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잡고. 손은 뭐 그냥 비슷하네요 우리하고. 오늘 더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예, 세계적으로 또 세계인들한테 많은 감동,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